전라남도 순천, 기와가 얹힌 오래된 한옥마당에는 이른 아침부터 김치 담그는 냄새가 퍼져 있었습니다. 김정숙은 부엌 아궁이 앞에 쪼그려 앉아 연탄불을 지피고 있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추석 전날 밤이었습니다. 송편 반죽은 미리 해놔야 내일 아침에 편하겠지. 정숙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쌀가루를 치댔습니다. 마당 너머로는 남편 박노인이 마루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추석 특집 드라마였습니다. 그의 웃음소리가 부엌까지 들려왔습니다. 정숙은 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한옥의 처마선이 또렷했습니다. 아버지가 물려준 집이었습니다. 정숙이 태어나고 자란 곳이었습니다. 결혼한 뒤에도 이 집에서 살았습니다. 남편이 들어온 것이었지요. 여보, 차 좀.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숙은 손을 씻고 주전자를 들었습니다. 보리차를 따뜻하게 데워 마루로 가져갔습니다. 늦었네. 남편이 투덜거렸습니다. 정숙은 대답 없이 차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였습니다. 정숙은 35에 이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늦은 나이였지요. 주변에서는 시집이나 가게 해줘서 다행이라고 수군거렸습니다. 남편은 공무원이었습니다. 괜찮은 직업이었습니다. 정숙의 부모님도 만족스러워했습니다. 결혼 초엔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의 목소리는 커졌고 정숙의 목소리는 작아졌습니다. 아들 성준이가 태어나고 남편은 더욱 당당해졌습니다. 여자는 말을 잘 들어야 집안이 편해. 남편이 자주 하던 말이었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편했으니까요. 싸우는 것보다는요. 명절이 되면 아들 내외가 내려왔습니다. 며느리 은지는 늘 불만이 가득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왜 이렇게 기름지게 부치세요? 어머니, 나물은 간이 좀 세네요. 정숙은 미소로 답했습니다. 말대꾸하면 아들이 곤란해했으니까요. 며느리 기분 상하면 아들이 힘들어했으니까요. 엄마는 좀 양보해. 은지 성격 엄마도 알잖아. 아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숙은 알았다고 했습니다. 송편을 다 빚고 나니 새벽 2시였습니다. 정숙은 허리를 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습니다. 50 넘어서부터 관절이 안 좋아졌습니다. 방으로 들어가니 남편은 이미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이번 추석엔 유난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뭔가 잘못될 것 같은 예감이었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한 생각이야. 그렇게 중얼거렸지만 가슴 한쪽이 답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 내외가 손녀 하린이를 데리고 도착했습니다. 하린이는 중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할머니를 보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그래, 우리 할인이 잘 컸네. 정숙은 손녀를 꼭 안았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자신을 진심으로 좋아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송편은 다 쪘어요? 며느리가 부엌을 기웃거렸습니다. 응. 이따 점심 먹고 성묘 가기 전에 먹으면 돼. 에이, 저는 송편 별로 안 좋아하는데. 며느리가 투덜거렸습니다.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점심상을 차렸습니다. 남편은 상 앞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이게 뭐야? 국이 짜? 죄송해요. 정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가 요즘 입맛이 이상하신가 봐요. 며느리가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해졌습니다.
밥을 먹고 성묘 준비를 했습니다. 과일과 술, 전을 광주리에 담았습니다. 남편이 마루에서 소리쳤습니다. 빨리 안 해? 해 지기 전에 다녀와야지. 알았어요. 금방 갈게요. 정숙은 서둘러 짐을 챙겼습니다. 네 식구는 아들이 모는 차를 타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정숙의 부모님 산소는 순천 외곽 야산에 있었습니다. 차로 30분 거리였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정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들판에는 황금빛 벼이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고향 풍경이었습니다. 평생을 이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뭔가 달랐습니다. 괜찮을 거야. 정숙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참아왔던 무언가가요. 차는 산길을 올라갔습니다. 정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번에도 참아야지. 하지만 그 말에는 더 이상 힘이 실리지 않았습니다. 성묘길의 대화, 드러난 진짜 속내. 산길은 좁았습니다. 차는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창밖으론 억새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뒷좌석에 앉은 정숙은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조수석에 앉은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성준아, 네. 아버지, 요즘 서울 집값 많이 올랐다며? 내 전세도 구하기 힘들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며느리 은지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할인이 고등학교 올라가는데 학원비도 만만치 않고요. 정숙은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나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인데 남편이 말을 이었습니다. 순천집 말이야. 이제 정리할 때도 됐지 않냐? 정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가방 끈을 꽉 쥐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정숙이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것 같았지만 어떻게든 말했습니다. 갑자기는 무슨. 우리 나이에 저렇게 큰 집 관리하는 것도 힘들잖아. 남편이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들이 룸미러로 정숙을 봤습니다. 이번에 순천집 팔면요. 우리도 서울에 작은 전세 하나 얻을 수 있어요. 그 집은 내 외할아버지 집이야. 정숙의 목소리가 가늘어졌습니다. 알아요. 그래도 이제는 내 이름으로 돼 있어. 내 아버지가 물려주신 거야. 정숙이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손은 계속 떨렸지만 목소리만은 또렷했습니다.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다 가족을 위한 거잖아요. 할인이 교육도 생각하셔야죠. 가족. 정숙이 되물었습니다. 차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 그게 뭐가 중요해? 다 가족인데 가족이라고 다 같은 게 아니에요. 정숙이 말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남편에게 맞서는 말투였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돌려 정숙을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뭐라고? 그 집은 안 돼요. 절대로. 정숙은 가방을 더 세게 껴안았습니다. 아들이 난처한 표정으로 운전에만 집중했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봤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턱선은 굳어 있었습니다. 화가 났다는 표시였습니다. 차는 계속 산을 올랐습니다. 정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나무들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내가 잘못 말한 걸까?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남편 말에 고개 끄덕이고 며느리 눈치 보고 아들 편하게 해주고.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그 집은 정숙의 전부였습니다. 태어난 곳이었고
자란 곳이었고 아버지가 남긴 유일한 흔적이었습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아니야. 난 잘못 말한 게 아니야. 정숙은 가슴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차가 산소 입구에 멈췄습니다. 네 사람은 내렸습니다. 손녀 할인이가 뒷좌석에서 내리며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할인이가 작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정숙이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남편은 앞장서서 산길을 올랐습니다. 등이 뻣뻣했습니다. 화가 난 게 분명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조용히 뒤를 따랐습니다. 정숙은 가장 뒤에서 천천히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성묘를 하는 동안에도 남편은 정숙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절을 하고 술잔을 올리고 과일을 놓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숙도 말이 없었습니다. 성묘를 마치고 내려오는 길이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야, 남편이 정숙을 불렀습니다. 반말이었습니다. 결혼 초엔 존댓말을 썼는데 언제부턴가 반말로 바뀌었습니다. 정숙이 멈춰섰습니다. 왜요? 너 아까 그 말 진심이야? 남편의 얼굴이 딱딱했습니다. 네. 정숙이 대답했습니다. 순간 남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정숙은 그 눈빛을 알았습니다. 위협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이 나이에 뭘 그렇게 욕심부려? 욕심이 아니에요. 그럼 뭔데? 집 팔고 우리 편히 살면 되잖아. 당신은 편하겠죠. 하지만 난 아니에요. 정숙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중간에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아빠, 여기서 그러지 말고 집에 가서 얘기해요. 하지만 남편은 듣지 않았습니다. 당신 팔 권리 없어요. 그 집은 내 이름이에요. 정숙이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의 손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분노가 끓어오르는 게 보였습니다. 인연이 남편이 중얼거렸습니다. 정숙은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위험하다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남편의 입이 열렸고 무언가 끔찍한 말이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정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안 참아. 그 말이 바람에 흩어지는 순간 정숙은 알았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산소 앞에 폭발, 그리고 한 번의 발길질. 산을 내려오는 길은 생각보다 가팔랐습니다. 정숙의 다리는 떨렸고 숨은 가빠졌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무거운 것은 가슴속에서 끓어오르는 감정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나눈 대화가 계속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그게 뭐가 중요하냐? 다 가족인데. 남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무거웠습니다. 마치 평생 그녀가 쌓아온 것들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듯한 말이었습니다. 산길 중턱쯤 내려왔을 때 남편이 갑자기 걸음을 멈췄습니다. 앞서가던 아들과 며느리는 이미 한참 아래로 내려가 있었고 손녀 할인만이 조금 뒤에서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여보, 남편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습니다. 정숙은 돌아섰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 굳어 있었습니다. 이 나이에 뭘 그렇게 욕심부려? 그냥 집 팔고 편히 살아. 아들도 힘들다잖아. 정숙은 남편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해도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오직 불편함만이 가득했습니다.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아내에 대한 짜증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 집은 내 삶의 전부야. 정숙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물려주신 거고 내가 평생 지켜온 거야. 당신이 팔 권리 없어. 순간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정숙은 그 눈을 평생 봐왔습니다. 자신의 말이 거슬릴 때, 자신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보이던 그 표정이었습니다. 인연이 미쳤냐? 남편의 손이 허공을 갈랐고 그 다음 순간 그의 발이 정숙의 옆구리를 강하게 걷어찼습니다. 정숙의 몸이 비틀거렸습니다. 발이 헛디뎌졌고 몸은 순식간에 균형을 잃었습니다. 산길에 흙먼지가 일어나며 그녀의 몸은 옆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등과 허리가 바닥에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옆구리에서는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퍼져나갔습니다. 하늘이 보였다가 흙이 보였고 다시 나무들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할머니, 멀리서 할인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가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엄마, 어머니, 아들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그러나 정숙은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온몸이 굳어버린 것 같았고 숨을 쉬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습니다. 정숙은 흙바닥에 쓰러진 채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명절의 하늘은 언제나 이렇게 맑았습니다. 그러나 그 맑음이 오늘따라 너무도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아, 이제 끝이구나. 정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평생 참아왔던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무언가가 깨지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오랫동안 자신을 짓눌렀던 무언가가 산산조각 나는 소리였습니다. 할머니, 정신 차려요. 할인의 손이 정숙의 얼굴을 감쌌습니다. 따뜻하고 작은 손이었습니다. 그 손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할인의 얼굴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그 뒤로 아들과 며느리의 당황한 얼굴이 보였고 조금 떨어진 곳에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굳은 얼굴로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미안함도 후회도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래, 이제 알았어. 정숙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은 더 이상 이 사람 곁에서 참으며 살 수 없다는 것을. 옆구리의 통증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무언가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통증 속에서 정숙은 처음으로 명확한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 끝이야.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할인의 울음소리가 계속되었고 아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나 정숙의 귓가에는 오직 자신의 심장 소리만이 크게 울렸습니다. 산 아래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추석의 바람은 언제나 이렇게 차가웠습니다. 그러나 정숙은 그 바람 속에서 무언가 새로운 것을 느꼈습니다.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핸드폰 속 진실, 세상이 뒤집히다. 병원의 천장은 하얗고 차가웠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찔렀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옆구리가 욱신거렸고 숨을 쉴 때마다 둔한 통증이 퍼져나갔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셨어요? 며느리 은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심스럽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침대 옆에 아들과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갈비뼈에 금이 갔대요. 한 달은 안정 취하셔야 한대요. 아들 성준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에는 무언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미안함인지 불편함인지 정숙은 알 수 없었습니다.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갈비뼈의 통증보다 더 아픈 것은 가슴속이었습니다. 평생을 함께 산 사람에게 발길질을 당했다는 사실이 그 순간의 모습이 계속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손녀 할인이 들어왔습니다. 아이의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할인은 침대 곁으로 다가와 정숙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할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정숙은 손녀의 손을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따뜻하고 작은 손이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병실 밖에서는 간호사들의 발소리가 들렸고 누군가의 기침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정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할인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내가 다 찍었어요. 정숙은 눈을 떴습니다. 할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할아버지가 할머니 찬 거 다 찍었어요. 핸드폰에 있어요. 순간 병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굳었고 며느리는 놀란 눈으로 할인을 쳐다보았습니다. 할인아, 그게 무슨... 성준이 말을 시작했지만 할인은 이미 핸드폰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손가락이 화면을 몇 번 터치했고 곧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산길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카메라가 흔들렸지만 목소리는 선명했습니다. 이 나이에 뭘 그렇게 욕심부려? 그냥 집 팔고 편히 살아. 그 집은 내 삶의 전부야. 인연이 미쳤냐? 그리고 발길질, 정숙이 쓰러지는 모습, 비명소리, 모든 것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정숙은 화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영상 속의 자신은 너무도 작아 보였습니다. 흙바닥에 쓰러진 채 움직이지 못하는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할인아, 그거 지워. 성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건 가족 간의 일이야. 그런 거 퍼지면 안 돼. 할인은 아버지를 쳐다보았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아빠는 할머니가 괜찮아요. 할아버지가 저렇게 했는데 그건 할아버지도 화가 나셨으니까. 화가 나면 사람을 차도 돼요. 할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성준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며느리 은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손을 들어 할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이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할인아, 그거 할머니 줄 수 있겠니? 할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는 핸드폰을 정숙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정숙은 작은 화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영상은 멈춰 있었지만 그 속의 진실은 선명했습니다. 어머니,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들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정숙은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걱정이 아니라 불안이었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잘 모르겠구나. 아직은. 그녀는 핸드폰을 침대 옆 테이블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집으로 돌아갔고 할인만이 병실에 남았습니다. 아이는 간이 침대에서 잠들었고 정숙은 어둠 속에서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희미하고 차가운 빛이었습니다. 정숙은 그 빛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시작이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무엇이 시작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무언가가 끝났다는 것은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참고 견디던 시간이 끝났고 이제는 다른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을.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숙은 병원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선선했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손에 쥐고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오후 정숙은 조용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순천경찰서인가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신고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가정폭력입니다. 전화 너머로 담당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숙은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정숙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풀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경찰이 왔습니다. 영상을 제출했고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알게 되었고 남편은 결국 경찰서로 연행되었습니다. 정숙은 병실 창가에 앉아 그 모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 한구석이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할인이 병실에 들어와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을 뿐이었습니다. 정숙은 손녀의 손을 쓰다듬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산이 보였습니다. 그 산 어딘가에 부모님의 산소가 있었습니다. 정숙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이제 괜찮을 것 같아요. 바람이 창틈으로 살짝 들어왔습니다. 선선하고 부드러운 바람이었습니다. 정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다시 시작한다. 봄이 왔습니다. 순천의 봄은 조용했습니다. 매화가 피고 개나리가 담장을 넘었습니다. 정숙은 마당에 서서 그 꽃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갈비뼈는 아물었고 걷는 것도 이제 편해졌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상처는 천천히 아물고 있었습니다. 급하게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구치소에 있었습니다. 재판은 진행 중이었고 변호사는 선처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몇 번 찾아와 아버지를 용서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정숙은 그때마다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서는 나중 일이야. 지금은 아직. 아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은지는 한동안 얼굴을 보이지 않다가 어느 날 혼자 찾아왔습니다. 대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 들어온 그녀는 마루에 앉아 말없이 울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숙은 며느리의 등을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복잡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래도 남편인데라고 수군거렸고 어떤 이들은 잘했다고 말했습니다. 정숙은 그 모든 말들을 들으면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결정한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정숙은 은행에 갔습니다.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창구 직원은 친절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통장 만들려고요. 새로. 아, 기존 통장이 있으신데 추가로 만드시는 거예요? 아니요.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정숙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혼 조정 신청서 사본과 주민등록 등본이었습니다. 직원은 조용히 서류를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정숙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말하는 순간 정숙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평생 박시댁, 성준이 엄마로 불렸던 자신이 이제는 김정숙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통장이 나왔습니다. 깨끗한 흰색 통장에 예금주 김정숙이라고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 글씨를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대신 작게 웃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숙은 문방구에 들렀습니다.
그리고 작은 붓글씨 세트를 샀습니다. 집에 도착해 마루에 앉았습니다. 먹을 갈고 붓을 들었습니다. 한지 위에 천천히 글씨를 썼습니다. 이 집은 김정숙의 집입니다. 글씨는 삐뚤었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 종이를 들고 대문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대문 기둥에 조심스럽게 붙였습니다. 지나가던 이웃 할머니가 멈춰 섰습니다. 아이고, 정숙이 그게 뭐여? 제 이름이요. 아는데 그걸 왜 붙여놨어? 제 집이니까요. 할머니는 잠시 정숙을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맞제. 원래 내 집이제. 할머니가 가고 정숙은 혼자 대문 앞에 섰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종이가 살랑살랑 흔들렸지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할인이 왔습니다. 아이는 대문의 종이를 보더니 활짝 웃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할머니가 쓴 거예요? 응. 할머니가 썼어. 멋있어요. 할인은 할머니의 손을 잡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마루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석양빛이 마당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어떻게 될 거예요? 할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정숙은 손녀의 손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잘 모르겠어. 아직은. 그런데 괜찮아. 왜요? 이제 할머니가 정하는 거니까. 할인은 할머니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석양빛이 할머니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더 단단해 보였고 더 평온해 보였습니다. 할머니, 저 할머니가 진짜 멋있어요. 그래? 네. 진짜요. 정숙은 손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작고 따뜻한 몸이었습니다. 그 온기가 가슴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할인을 집에 데려다주고 돌아온 정숙은 혼자 마루에 앉았습니다. 마당에는 달빛이 가득했습니다. 매화나무 그림자가 담장에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정숙은 작은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병원에 있을 때 할인이 선물한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한 줄도 쓰지 못했던 일기장이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글을 썼습니다. 오늘 내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었다. 김정수. 이 이름이 낯설면서도 편하다. 이제 시작이다. 무엇을 시작할지는 아직 잘 모르겠다. 하지만 괜찮다. 천천히 찾아가면 된다. 글을 쓰고 나니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정숙은 일기장을 덮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작고 반짝이는 별들이 하늘 가득 흩어져 있었습니다. 문득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이 집을 물려주시며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정수가, 이 집은 내 거다. 누가 뭐라 해도 내 거야. 꼭 지켜라. 정숙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지키고 있어요. 이제 제대로 지킬 거예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숙은 마루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불을 펴고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마음은 밝았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선택할 수 있으니까요. 무엇을 하든 어디로 가든 이제는 김정숙의 이름으로 걸어갈 수 있으니까요. 창밖에서 개구리 소리가 들렸습니다. 봄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평온한 잠이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입가에는 작은 미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